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오늘 저희 연구센터에도 하모니 룸이 있는데 여기에 마침 또 하모니 홀입니다. 저희 연구센터의 하모니 룸은 사실은 이제 열띤 토론을 하고 나갈 때는 다 똑같은 생각, 일치를 해서 나가라고 이제 이름을 졌는데요. 오늘 K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희망해 보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인트로덕션을 하고요. 도대체 한미약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비만 치료제를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좀 쉐어하는 그런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이고요. 예, WHO 자료 조사에 의하면 이제 지구인 중에 8분 중에 한 분은 현재 비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피데믹 또는 이제 글로베스티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비만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명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46살 됐을 때 베이스라인 BMI가 정상에 있으면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대략 한 80% 정도 되지만 BMI가 점점 35에서 40이 되면 생존 확률이 60%, BMI가 40을 넘어가게 되면요, 한 절반 이상은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시게 됩니다. 이러한 비만이 수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비만으로 인해서 유도되는 코모비디티, 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한 200가지 정도가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체중을 뺄 때 한 5% 정도의 체중 감소를 이뤘을 경우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쪽에서의 이제 저감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5%를 넘어가는 한 10% 정도까지는 이형 당뇨를 예방한다든가 지방간을 해소한다든가, 이 체중 감량이 10에서 15%를 넘어가게 되면 심혈관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메쉬에서도 상당한 효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질환의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기존에 나와 있었던 많은 비만 치료제들은 대부분 상당한 부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의약품인 이제 그 삭센다죠. 이게 좀 더 낫겠네요. 네. 삭센다 같은 경우에 한 5% 내외의 체중 감량 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살을 빼는 것 이외에 일부 코모비디티를 개선할 수 있는 특징점을 보여주었고요. 2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게 되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 대표적으로 위고비, 젯바운드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이뤄냈을 경우에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합병증들을 동시에 개선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로 최근에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적응증에도 효과가 있고 사망률을 낮춰주고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효과들은 이런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의 부차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최초로 이제 삭센다가 2015년도에 매일 맞는 주사제로서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많이들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위고비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보였던 젯바운드가 이제 허가를 받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첫 번째 웨이브가 10% 이상의 웨일로스를 보이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출시가 되었고, 2세대로 말할 수 있는 이제 또 터제바타이드가 출시되면서 15%의 바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 투여 기간이나 아니면 운동을 병행하는 그런 요법에 따라서 20% 이상의 체중 감량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넥스트는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릴리와 노보가 거의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양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그런 기회 요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아마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충분한 기회 요소가 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비만 치료제들이 나와서 각광을 받지만 굉장히 많은 언맷 니즈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잘 세우고 딥다이브를 해 들어간다라면 충분한 기회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의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인크레틴 치료제들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통한 이제 기회의 창출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HOP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만 치료의 어떤 전주기 그리고 대사병증을 포괄하는 저희 회사의 이제 비만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살을 뺀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다가가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다양한 비만 환자의 니즈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당 조절이 더 중요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근육 조절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고 고지혈증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자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이제 치료 요소 옵션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스트라티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이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시장에 가장 빠르게 나올 이제 첫 번째 주자입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저희가 사실은 옛날에 사노피에 기술 수출을 했다가 이제 반환을 받은 저희한테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 약에 대해서 이게 어떤 약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가장 먼저 출시가 되지만 이 약은 이제 포커싱하는 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에 최적화된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BMI 분포 현황을 보시게 되면 서양 분들과는 달리 BMI 25에서 30 정도 레인지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32%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BMI 30 이상의 이런 비만 환자분들의 구성은 대략 한 7%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비만약을 현재 투여받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언맷 니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약물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릴리의 제품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는 1년에 한 연간 치료 비용 2,4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물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한 위장관계 부작용들을 기본적으로 인크레틴은 좀 포함할 수밖에 없는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맷 니즈가 있고 실제로 이런 언맷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살을 그러면 20% 30%까지 빼는 약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저희는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분명히 어떤 미디엄 수준의 체중 감량 효력을 보이는 약들도 충분히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보여지고, 저희가 기존에 4mm와 6mm에서 비만 임상을 했을 때 한 7kg 정도의 웨일로스를 보였고, 현재 하고 있는 비만 임상에서는 10mg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수에 저희가 비만에서의 체중 감량을 이뤄내는 것만으로도 이런 BMI 25에서 30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충분한 베네피셜한 이펙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한미약품 자체에서는 원료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 공정을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하고요. 이런 글로벌 제약사의 약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흡수 속도가 다른 약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천천히 흡수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천히 흡수되는 특징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위장관계 부작용을 굉장히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장관계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동일한 용량을 4주씩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제일 낮은 용량부터 제일 높은 용량까지 올라가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에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목표하는 타이트레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 동시에 훨씬 더
위장관계 부작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예 타이트레이션을 안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용량을 8mm, 12mm, 16mm까지 위클리와 먼슬리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너지 인시던스 프로파일이고요. 다른 애들 타이트레이션 한 거 수준 정도의 타이트레이션을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의 너지와 보밋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이프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임상 3상으로 빠른 출시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노피에서 이제 약을 돌려받기 전에 글로벌하게 4,000명 대상으로 심혈관계 CV 아웃컴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심혈관계에서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심혈관계 어떤 이벤트들을 낮춰주는 확률을 봤을 때 저희가 4mm와 6mm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NEJM에 퍼블리케이션된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확률이 하저드 레이쇼가 0.65입니다. 실제로 35% 정도의 리스크를 6mg만으로도 실제로 리스크를 낮췄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현존하는 그 어떤 GLP-1, GLP-1/GIP 듀얼 아고니스트도 달성하지 못하는 수치이고 6mm에서 이미 0.65라는 수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10mg에서도 이거보다 뭐 동등 이상의 이런 하자드 레이쇼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키드니 펑션을 프로텍션하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6mg만으로도 한 0.63 그러니까 한 37%의 리스크 리덕션하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그 어떤 인크레틴 계열의 GLP-1, GLP-GIP 이런 약물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베스트 인 클래스의 프로파일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좀 최대한 빨리 국내 시장부터 이제 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저희가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실제로 BMI 30 이상의 환자 되는 분들이 거의 40%를 넘어가는 것이 이제 실제로 미국인 BMI 분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만과 고도비만 환자의 비율이 실제로 비만 환자 5명 중에 1명은 엄청난 고도비만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ADA에서 이제 발표드린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직 뭐 동물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뭐 가장 강한 체중 감소 효력을 보여주었고요. 이때 비교 대상으로 쓴 것은 저희가 GLP-1인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터제파타이드가 되겠습니다. 걔네들 대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체중 감소 효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인크레틴 계열의 가장 큰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살이 빠질 때 팻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함께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살이 어떤 게 주로 빠졌나를 살펴보셨을 때 빨간 게 저희 한미약품의 HM1527호가 되겠는데요. 거의 한 67% 정도의 팻을 뺐고 나머지들은 한 20에서 뭐 최대 40% 정도의 팻매스 감소만을 이뤘습니다. 체중을 훨씬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근 감소가 실제로 터제파타이드 대비해서 훨씬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근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월등히 강한 체중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 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데이터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한미약품이 이런 글루카곤 사이언스에 관해서는 글로벌 탑티어 의 회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글루카곤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연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리피드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뭐 혈압을 낮추는데 바소딜레이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블러드 프레셔를 낮춘다든지 또 심혈관계 리스크를 낮추는 거 또는 이제 키드니 프로텍션 하는 쪽에서의 베너피셜 이펙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데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건강인하고 비만 환자 대상으로 현재 미국에서 액티브하게 임상이 돌아가고 있고요. 내년 당뇨학회쯤 되면은 저희가 임상 1상 결과를 좀 오픈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심리스하게 임상 2상에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존재하는 인크레틴들의 어떤 최적화나 고도화를 통해서 차별화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새로운 MOA를 통한
웨일로스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갖는 생각, 뭐 포만감을 조절을 해서 그냥 뭐 살을 뺀다, 덜 먹어서 살을 뺀다, 이런 것들을 아예 좀 바꿔주는 좀 새로운 개념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위고비의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위고비를 맞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중이 한 13.5kg 정도 빠졌네요. 근데 그 중에 한 팻이 한 8.36kg, 그래서 대략 한 전체 체중 감량의 60% 정도는 팻이 빠진 겁니다. 하지만 한 5.3kg 정도의 근육이 동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근육 감소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약물을 끊었을 경우에 체중의 리바운드 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기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엔 덜 먹습니다. 덜 먹기 때문에 당연히 팻도 빠지긴 하지만 근육이 동시에 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 대표적으로 릴리와 노보죠.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없어지는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을 들이고 회사를 사들이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릴리가 비마그루맙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사들이는데 한 2조 정도를 사용을 했죠. 실제로 하지만 이제 이걸 잘 살펴보시면 현재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마이오스태틴과 이 액티빈 패스웨이에 주로 타겟하는 물질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요. 모달리티가 대부분 다 항체들 또는 FC 퓨전하는 디코이들, 이런 모달리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져온 근육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들이 사실은 기존의 사코페니아 시장에서 대부분이 다 페일했던 약들을 비만 시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같이 컨비네이션을 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런 근육을 타겟팅하는 약들은 단독으로서 어떤 근육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팻을 뺀다거나 하는 비만 치료제로서의 밸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항체를 이용을 하고 이런 동물 세포를 이용해야 하는 FC 퓨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고가일 거고요. 동시에 이게 단독으로서 어떤 특정한 비만에 있어서의 적응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생각을 해서 현재 비만 치료제들이 대략 40% 정도의 림매스 감소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것들을 이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런 손실되는 근 감소를 최대한 보존을 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가졌던 생각은 이것들을 아예 근본부터 뒤집어서 근육은 늘려주고 팻만 선택적으로 빼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그런 작업에 좀 착수를 해서 아마 이제 저희가 어제도 조금 살짝 좀 언론에 릴리즈가 된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주고 팻만 선택적으로 빼자라는 이제 전략에 맞춰서 아예 새로운 개념의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을 했고, 이거는 펩타이드에 기반한 물질이고요. 당연히 아실레이션이나 이런 롱액팅 기술을 채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물질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인크레틴과 비교해서 동등한 수준의 체중 감소를 보여주고, 팻매스는 아예 동등하게 빼주지만 기존의 근육 감소를 아예 근육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되돌리는 약물들 개발에 현재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성공을 했고, 요거를 11월 달에 저희가 OST에서 타겟과 자세한 데이터들을 처음으로 디스클로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약의 프로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비만 치료제로서 상당한 엄청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약이 되겠고요.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면 굉장히 호흡이 깁니다. 저희가 오늘 약을 요이 땅 해서 개발을 시작을 해도 10년 안에 어떤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게 신약 개발의 굉장히 어려움이고 힘든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동시에 저희가 개발을 함으로써 기존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에페글레나타이드나 또는 이치로 컴파운드와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체중 감소를 더 이뤄낼 수도 있고, 이 약 자체로서 또한 이제 다양한 비만 환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어서 모노와 콤보로서 모두 밸류를 갖는 이제 그런 물질을 개발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서울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영진 교수님이 사이언스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욕 조절하는 뇌 중추 신경과 또 그 위장관계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너지아 버미팅 센터가 실제로 좀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 곳에 따로따로 각각 작용하는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GI 이슈가 없는 새로운 이제 식욕만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의 개발 기회도 새로이 이제 저희한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복약의 편의성,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와의 이제 복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비만 치료제들은 다 인크레틴 기반한 약물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주사제고요. 결국에는 이 주사제로서 오는 근본적인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당뇨나 비만 쪽에서 이런 디바이스 연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 없이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주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사제를 바꿔주기 위한 연구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자체를 이제 폴리머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먹는 약으로 변형하는 기술들을 좀 많이들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하지만 현재 굉장히 그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낮은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한다라면 상당한 기회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실제로 스몰 몰레큘에 기반한 이런 GLP-1 아고니스트를 개발하는데도 좀 상당히 메리트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좀 쉽지 않기는 하지만 뭐 PK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차별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요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마이크로니들 패치도 상당히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주사제 대신에 이제 패치로 뭐 한두 시간 정도 패치를 붙이고 있다가 떼내는 형태로서 이런 패치 형태도 개발이 기회 요소가 열려 있고, 또 약의 프로파일 또는 딜리버리 툴이 같이 하는 회사들도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그런 주사제 제형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회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만 환자를 타겟하는 이런 디지털 그 융합 의약품인데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이런 에페글라타이드나 이치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디지털 치료제하고 엮음으로써 실제로 환자들의 그 이피커시를 올려줄 수가 있고요. 환자가 이 약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 하게 해줌으로써 페이션트 어드히어런스를 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이프티 프로파일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GLP-1 주사제를 맞으면 사실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라는 메시지를 주사 맞은 이후에 뭐 하루 정도는 이렇게 내보내 준다든지 이런 적절한 이제 그 환자의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을 약물과 이런 디지털 치료제와 융합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회 요소를 또한 창출해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미약품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좀 한번 소개해 드려봤고요. 왜 기회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HOP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면 차근차근 뜯어보시면 이 파이프라인들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숙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한번 믿어보면서 발표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